자, 조선시대의 검의 종류는 보면은 이렇게, 한도. 원래 우리 검의 이름이 환도예요. 원래 한도. 환도고, 그 다음에 왜 한도냐?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한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잘 모르죠? 환도란 것은, 우리 검은 이 고리가 있어. 고리를 그걸 딱, 검에, 아까 이 검 내가 있네. 고리가 두 개 걸려, 두 개가. 고리가 이제, 딱 걸고 이렇게. 고리가 달려있다고 해서 여기는 한도라고 해요. 이걸, 검을. 좀 짧아, 이게 한도가. 한 1m 정도, 1m. 얘도, 그래서 한도 다음으로 전장에 사용하기 위해서 좀 더 길게 개발한 것이 이 얘도예요. 임금, 호랑이금, 임금, 운금, 칠성금, 장도는 긴 칼 장도고, 월도, 곤방은 봉으로 된, 이제, 곤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말로 곤방이래, 곤방. 이 봉으로 하는 거. 그 무저부 통지에 다 나와요. 자, 검의 길이에 대해서 나오고, 검의 종류, 아까 했다시피, 예도의 길이는 석자, 서치, 자루와 한자. 석자, 서치면 약, 이게 1m 정도 돼요, 1m. 자루가 한자 붙어 있다. 그래서 환도보다 더 길어요, 이제. 그래서 좀 더 긴 칼로 가지고 일본의 외검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길어야지. 일본 외검보다 더 길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예도가 바로 봉국검이에요, 이제. 그래서 봉국검이 개발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일본 사무라이 그 무시무시한 놈들 우통을 보고 막 달려오는 그걸 이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봉국검을 이렇게 개발했다는 얘기예요. 자, 사행검은 뭐냐? 천지운기를 받는 사행검.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사행검에 대해서 아는 사람? 네? 사행검은 호랑이 해, 호랑이 달, 호랑이 날, 호랑이 시, 이 네 개를 맞춰야 돼. 이게 임금이나 왕들이 가지는데 원래 이 사행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북두칠성을 맹문에 딱 새기고 그래 가지고 만드는데 요즘도 이 검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가격이. 사명검은 이게 세 개를 맞춘 것이고, 세 개 맞춘 거. 장도는 일명 쌍수도라 그러는데 아까 이제 장도이 어디에 있는데 이게 장도예요, 이게 장도. 이 장도입니다, 이게. 실제 길이를 맞춰가지고 만들었어요. 남해나 외구들이 바닷가로 중국에서도 이제 이거 중국에서 가져온 건데 외구들이 해안가에 치들어오면은 이 칼 들고 막 뛰어오면 이 긴 칼로 가지고 확 휘두를 그냥. 예? 그게 기록에 의하면은 이성계가 이걸 가지고 가서 바닷가에 외구들 오실 때 돌려가지고 목이 5개 날아갔대. 목이 휘두르니까. 예? 그래서 이런 성검퇴자 이런 기법이 나와요. 이제 이런 기술이 우리 봉국검 협회에서는 이 장도를 완전히 복원해가지고 한 몇십 년 전부터 시연하고 다 하고 인터넷에 유튜브에 다 올렸어요. 근데 그 조회수가 3,000명이 봤어요. 왜 봤느냐? 딱 우리나라에 이런 전통무예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 거 보고 다 배워간 거야, 이게. 그거 증거예요. 기술을 보면 많이 뻔뻔해가지고 간 부분이 다 나온다고. 아까 얘기했죠? 한도 얘기했고. 이것도 넘어갑시다. 월도란 뭐냐? 간운장의 정용도를 말하는 건데, 월도가 이게 월도입니다, 이게. 월도. 사실은 제가 한 10년 전에 이 월도의 그 시범을 내가 했어요, 내가 주특기예요. 내가 만든 건데, 이걸 가지고, 서울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내가 돌리고, 그 국립
민속박물관에서 몇 정기 공연도 하고 많이 했었죠, 월도를. 근데 지금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좀 할 수는 있지만 젊은 저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자들 보고 내가 물어줬어. 이걸 해라. 아주 힘을 요하고 아주 웅장한 그 기상이 있고 그 간운장이 이걸 가지고 했잖아요. 간운장이 이걸. 근데 이 날이 이제 우리 조선금은 월도는 이게 없어요. 이게 만들었는데 뭐 있어도 뜨거 없어도 뭐 어차피 중국에서 건너온 건데 뭐 이 월도입니다. 곤방은 이제 이거 봉술이지, 봉술. 곤방. 이게 봉인데 봉술을 우리는 곤방을 33세 기본세가 있어요. 이것도 곤방이 현대에서 와서 왜 좋으냐? 좀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이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관절 운동 돌리고 운동하면서 이렇게 몸을 풀어주고 여성들 주부들 건강 운동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돌리고 하는데 봉수를 자세가 이게 다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이 이름을 안 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이제 본인은 이제 옛날에 검수를 오래 하신 분이고 또 무예도부 총지의 곤방 봉국검과 곤방을 복원해가지고 이분이 올림픽 88 올림픽 때도 시범 보이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본인의 스승이에요. 스승. 직접 내가 배웠습니다. 배웠고 85세로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오래 사시고 85세로 돌아가셨다고. 참 그분의 그 업적을 우리가 길이 남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우리 곤방을 봉국검의 교육 과목으로 지금 제자들한테 다 가르치고 있어요. 자, 세계 최고의 민족무예 봉국검. 이 고라는 말이 애꽃자죠, 애꽃자. 최고 높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라 오래됐다. 세계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됐어요, 봉국검이. 유럽의 전혀 그것 못 따라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봉국검이 내려가서 유럽을 건너가지고 전파됐을 수도 있다. 나는 그 추정을 하는데, 역사가 오래됐어요. 봉국검은. 고구려에, 이제, 이게 봉국검이라는 뜻이, 우리나라의 금술이라는 뜻이에요. 별다른 이런 새로 별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봉국검, 무예도부 총지에서부터 그 봉국검이 있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야. 중국 것, 일본 것 있는데, 유독 이거는 우리 것이다. 그래서 근본 본자라 산 거지. 봉국이다. 우리가 봉국이에요. 이 고구려나 신라 벽제에 다 똑같이 다 썼다, 이거지. 이걸 사용했다. 봐야 돼요. 특히 이제 신라 때 하랑도, 조의선인, 중국, 일본의 그 백제는 무사도 했는데 이걸 했다고요. 백제 무사도는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봐야 돼. 일본으로. 오늘날 그 사무라이 검술이 그래서 예도와 닮았고 봉국검과 닮았다. 고려시대는 북반 무사와 남반 무사가 갈라졌어요. 왜냐하면 신라가 삼국 통일하면서 백제 무사, 고구려 무사가 이게 통합이 됐어. 이런 기록은 진짜 찾기 힘들어, 진짜. 이 고구려 때 이렇게 고려 때 신라, 백제, 무예가 양존했고, 조선 전기 이후에는 보건의 무과시험으로 채택되어 병법으로 활용되어 온 한민족의 호국권법이다. 조선시대 때 무과시험이 한 과목이에요, 이렇게. 무과시험. 이게 왜 중요하냐? 조선시대 때 군인들이 다 훈련도 가면서 이 봉국검을 다 무과시험 칠 때 이걸 다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하면 이제 병사가 되고 하는데, 이 봉국검의 기법이 무예도부 총지에는 이제 32세, 32개 기법이다. 그걸 다 익힌다, 그걸.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봉국금은 이제 우리나라 금술이니까 그 봉국금에다가 우리의 과목은 12가지예요. 12가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쌍금이나 뭐 장도, 예도, 곤방 이런 걸 과목에다 우리가 좀 복원해서 우리가 좀 첨가했어. 이제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봉국금은 그 32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표는. 그건 방대하다 이제. 그걸 배우면 너무나 좋잖아요. 자, 기술적인 실력 발전과 무인으로서의 기술이 자기의 무술적 이 기능이 엄청 발전합니다. 이걸 배우면은. 그래서 맨손 하는 사람들도 이 검술을 좀 배워야 돼. 태권도 하는 사람들, 파기도 하는 사람들 이 검술을 배워서 같이 하면은 아주 좋아요. 특히 또 이제 그 이순신의 판옥선에서 병사들이 이 검술을 하고 쌍검을 하고 검을 두고 했던 그 기록이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게 어디냐? 일본의 도쿄의 한 갤러리에 임진왜란 때 왔던 종군 화가가 그린 그림이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그거 보니까 난 깜짝 놀랐어 진짜. 아니 배 위에서 뭘 싸울 거냐? 배 위에서 뭐 대포나 쏘고 총만 쏘고 그러지. 그게 아니에요. 배가 배길에 나중에는 백번제를 버려요. 그래서 갈고리 던져가지고 딱 당겨가지고 딱 배를 붙여가지고 그 배를 건너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그때 이제 이게 봉국금이 그 실력을 발휘합니다. 들어가서 그냥 싸우는 일본 외검하고 싸우는 거야. 일본 외검하고. 그런데도 이순신의 군인들이 이겼다 이 말씀이에요. 이놈들이 다 작살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놈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헤엄치다가 나중에 새벽 되면은 이순신의 판옥선에 기어 올라오는 거야. 갈 데가 없으니까. 이순신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 진짜 머리가 대단한 사람이 지혜로운. 그 병사들 보고 야 이제 뭘 새벽에 칼을 들고 배 올라오는 거기 있잖아요. 죽담 배 거기다가 칼로 계속 치고 오시래 하고. 칼을 또 그냥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놈들이 올라오다가 딱 잡으면 칼이 손이 날아가는 거야, 이게. 못 올라오니 그러면. 그래가 죽는 거지. 그런 일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배 안에 보면, 싸울 때 보면은 진짜 칼도 나오고, 이 검이 나오고, 쌍검도 나와, 쌍검도. 그림이. 아니, 이 우리 봉국금의 기술이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배 위에서. 신기할 따름이야, 진짜. 이런 훌륭한 봉국금이 진짜 이게 국가의 호국무예 문화유산이 되고, 대한체육회 가명이 되어서 이게 나중에 세계적인 올림픽 종목이 돼야 되고, 또 국가 무형문화재가 돼야 되고, 이건 국가가 해줘야 돼. 문화체육부 장관은 뭐하냐 이게야. 이런 걸 안 만들고. 앉아가면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가고, 인기만 채우고, 월급만 받아먹고 그걸 하지 말고, 이걸 개발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야지. 이 민간인들이 이렇게 나가던 사람이 인생을 바쳐가지고, 평생을 바쳐서 내가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그걸 알아주지 않고, 대한체육회도 수료를 넣었는데, 몇 번 했는데, 일본인 검도나 그 행정가들이 안 해준 거야. 말은 해줘야 또 그랬어요. 자꾸 이제 시간을 두는 것은 왜 두느냐. 일본 검도, 친일파들이, 소위 말하는 요새 뭐라더라? 토착 왜구라 그래. 토착 왜구. 내가 그 말 안 쓰고 싶지만 너무 진짜 잘못돼서 토착 왜구들이 그 반대해가지고 이 귀중하고 소중한 민족 무예, 호국 무예, 봉국금을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어렵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나서서 이걸 세워줘야 돼. 국민들이. 오늘 이 랜선 강의를 보시는 여러 우리 전통을 사랑하는 우리 무예인과 또 오늘 오신 우리 회원 여러분들 또 다 한 목소리로 합치면서 국가에다가 청와대에다가 건의하고 청와대 그 국민 그 청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올려서 이거 세워야 돼. 태권도보다 사실은 더 중요해요. 태권도는 물론 국기가 되고 뭐 발전시키는 것 같지만 이제 진짜
전통은 봉국금을 가지고 또 다시 이제 국내에서 활성화시키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무예로 발전시키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화랑봉국금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아까도 했지만 동경잡기라는 책에 어떻게 황창랑이라는 신라 소년이 백제왕 앞에서 검문을 추다가 왕을 찌르고 자신은 백제인들에 의해 죽음을 당했는데 신라 사람은 이를 슬퍼하여 황창랑의 모습을 그린 가면을 쓰고 검무로 칼춤을 추운 게 오늘날까지도 전해옵니다. 검무가 황창랑의 검무하면 딱 나와요. 우리 민속백과사전에 가면 딱 검무춤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고 인터넷 치면 봉국검 치면은 이건 뭐 화랑들이 하던 우리의 고유한 검술이다. 무예도부 통지에 나온다. 이런데 어떤 이 모사꾼이 봉국검 해가지고 18반 무예나 무예도 통지 23 무예 중에 하나 이렇게 썼다고. 네이버에 네이버에 저 사전에 나오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누가 올렸는지 아마 그쪽 사람들이 올렸겠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중국 무술, 일본 무술 중에 하나가 봉국검이냐? 유구한 5천년 역사와 함께 내려온 소도의 육기의 봉국검인데, 화랑들이 했던 우리의 검술인데, 그게 무예도부 통지나 18년 중에 하나냐? 이거는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의 주장이고 그건 객관적으로 다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중국의 모언이가 조선의 옛 검법을 조선세법을 우리나라에서 찾아가지고 자기 책 무비지에 체록하면서 해가지고 다시 무예도부 통지에 그 검보를 수립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 조선시대의 전통 검술을 현대로 배달한 배달의 민족. 1919년도에 독립운동과 안자산의 조선무사 영웅전에 격검이라 해가지고 이 봉국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이분이 누구냐? 안자산은 본명이 안학이야, 안학. 호가 자산이고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예요. 사학자고 마산 창신중학교 교사. 내가 고향이 마산인데 마산 우리 할아버지하고 잘 아는 사람이야. 창신중학교 교사예요. 이분이 조선무사 영웅전을 썼는데 정말 잘 써놨어요. 조선 1919년도에 이걸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있었던 무예가 그게 진짜 전통 무예라 이게. 지금 뭐 온갖 자기가 지금 국가의 전통무예 진흥법을 만들어 놨더니 온갖 다 자기가 전통이라 하는데 진짜 그건 좀 생각을 해볼 문제다. 좀 제대로 해야 되고 제대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요, 궁술, 축북, 성마, 객검, 봉국검, 유술, 석전, 돌던이런까지도 이게 이 기록이 나와요. 이게 할수록 가고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무예입니다. 대표적인 아까 소도 제천에서 하던 것이 거기 나오잖아요. 활 쏘는 거, 말 타는 거, 검술하는 거, 수박 발차기 하는 거, 주먹치기 나오는데 석전이 이건 새로 생긴 거예요. 축구 이것도 축구를 하면서 하는 건데 이 새로 생겼지만 여기 그게 나온다고. 그만큼 소도에 있었던 무예가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이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그 책에 보면은 격검으로 해가지고 11문이라고 나오는데 장도, 예도, 외도, 교전, 제도검, 봉국특법, 이제 봉국검법은 이제 특별하다고 해요. 봉국특법, 쌍검, 마상쌍검, 월도, 마상월도, heb도 등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가 맨손으로 훈련하는 검법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12가지로 지금 정했습니다. 이제 검술을 하기 위해서는 맨손으로 몸을 단련시켜야 돼. 검법으로 몸을. 그 기초 운동이에요. 기초 운동. 하고 난 다음에 검을 잡아야 돼요. 그럼 더 완벽한 운동이 된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런 24만 무예 중에서 장창, 기창, 격구, 마상제, 당파, 낭선, 마산, 평군 등은 구한말에 없어졌었다. 사용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면 낭선이 뭐 대나무보다 길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하나의 그건 이제 옛날 이런 걸 기념으로 이런 거 했다는 것이지, 현대에 내려와서 전승하고 뭐 생활 무예로 전승할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자, 국내 무예부 통제 주의 실현 최고 권위자는 누구인가? 국내에. 현대에 와가지고 무예부 통지라는 이 책을 번역하고 주의하고 이게 책을 만드는 사람이 세 분이 있어요. 강주에 24반 무예 임동규 선생. 애석하게도 이분이 양로원에, 몇 년에 양로원에 있다가 지금 돌아가셨어, 제가. 이번에. 임동규 선생. 그 다음에 18기 해표가 있어요. 그 해표에 김강석 선생은 얼마 전에 작고했어요. 또 한 사람 바로 납니다. 본인. 제가 2003년도에 무예도부 통지를 번역 실기 주의했어요. 번역하고. 해가지고 지금 무예도부 통지에 대해서 뭐 제가 다 깨고 알고 있지만 내가 이걸 다 할 필요는 없는 거. 우리는 검술이고 검법이기 때문에 본국검만 하겠다. 본국검만. 우리 주종목. 감히 이제 내가 말씀드리지만 검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특히 일본 검도 말고 우리 전통 검법, 검술. 그만큼 나는 수련을 많이 했고 연구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한테 대해서 우리나라 유사한 사람들 많다 보니까 또 나를 또 이상하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근데 대한민국이 그래.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아파. 그렇지만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분야의 검술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나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 이야. 나와봐라 이야. 그러면 나오라 이야. 실증 해봐라 이야.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본국검 기법을 완전히 공개 안 합니다. 내가 공개를 해가지고 수원대학교 체육 전국 대회 해가지고 그 자료를 영상을 많이 보냈어요. 좀 많이 보내가지고 많이 봤어. 다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공개를. 중요한 것은 본국검에 대해서는 안 한다. 본국검 32선 이선은 그냥 그것만 아주 쑥 지나가는 거야. 상식하게 얘기 안 한다고. 그러나 본인만큼 무예도 면선에서부터 해가지고 무예를 제대로 수련하고 학문을 공부하고 면선부터 해서 검술까지 무예도 통지를 연구하고 한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학자들은요, 한문으로 학자를 푸는 것을 뿐이지 그 기술을 할 수가 없어. 그걸 알 수가 없어, 자기들은. 그러니까 함부로 국내 학자들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내한테 와서 물어봐야 돼. 내한테. 자, 아까도 했지만 대한검도라고 일본 검도가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지금도 대한체육회에 감명돼 가지고 전국에 체육 도장들이 검도 도장이 많이 있는데 그건 일본 거야. 일본 거. 일본 거 준수해라 이거죠. 일본 거가. 왜 거기다가 본국검을 또 이걸 연구해가지고 그것도 또 넣어요. 과목을 넣어. 내가 볼 때는 그거 완전 엉터리야. 그거 완전히. 그 엉터리를 자기들 우리 보고 옛날에 한 20년 전에 본국검 한다니까 우리 보고 사입이래요. 했거든. 그럼 엉터리를 한 장신들이 사입이다. 이야 사입이. 그거 하지 말든지 아니면 내한테 와서 배워가든지 그래야지. 그걸 왜 엉터리로 가르쳤냐. 우리의 전통무예를 배우는 우리의 그 청소년들한테 그걸 제고해야 돼. 그거 진짜로. 그래서 나른단 우리 본국검이나 이런 걸 하면은 또 못하게 방해는 하고. 이제는 내가 그에 대한 질투를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에 대한 대응책을 내가 앞으로 발표할 생각이야, 진짜. 자, 이 국가는 이러한 개인 단체가 우리 개인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 본국검 멤버들과 전국의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인생을 바쳐가면서 이걸 세우기라고 우리가
민간인이 이렇게 하는데, 국가는 뭐하냐, 국가는. 어? 국가가 전통 수부 종목을 발전하기 위해서 찾아서 나서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헌법 제9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국가는 전통 문화의 개성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노력해야 된다. 딱 나와 있어요. 지금 또 전통무예진흥법 그거 제안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내가 무예신문에다가 있는 언론사에다가 글을 밤낮처럼 글을 써가지고 전통무예를 살려야 된다. 이걸 법 제도화하자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국가가 진짜 이런 걸 찾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민간인이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전국 대회 규모는 회원이 500명에서 1000명씩 나와요. 30회 전국 대회를 30년간 30회 했다. 이런 단체가 없습니다. 전통무예 단체가. 태권도 말고는 이 대단한 업적을 남겼고 대단한 노력을 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것을 끝내겠습니다.